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가 오늘부터 전북 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행선지로 익산을 찾았고 이 후보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공식이 시청 주차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948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4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부지에 깔린 제강슬래그 침출수에서 기준치가 넘는 독성 물질이 정부 조사에서 처음 확인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정 폐기물 기준인 pH 12.5를 넘은 12.85로 측정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직접 연관성 여부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부터 3일 오전 11시까지 75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0명, 익산 9명, 군산 8명과 남원 5명 등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전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52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6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923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어제보다 3명 늘어난 736명으로 또다시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739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가 지난주 광주, 전남에 이어 오늘부터 전북 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행선지로 익산을 찾았고 이 후보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을 순회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첫 행선지인 익산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전주와 군산, 새만금 등을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후보가 익산 부상환학교를 들린 후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몰린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체 대표들과 국내 식품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공공급식 진입 문턱이 지역업체에게는 너무 높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이 활발한 식품 분야는 그만큼 실패하는 사례도 많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이런 로컬의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 공공급식 문턱이 좀 높고 아직도 대기업들이 한 7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상업자들 애로사항이 원가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애로사항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면 저희 나라 이제 창업 구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실패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GMO 표시 의무제 도입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급식 지역업체 진입 지원, 재기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전자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자,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자, 그다음에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창업 의욕을 좀 높이고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고. 산적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진흥원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푸드파크 조성을 비롯해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2단계 조성 추진,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내 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푸드파크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나 또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 국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지가 있어서 수요만 있다면 저는 이제 산업단지 개발도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되고 그 안에 이런 이제 식품 푸드파크 같은 것도 고객 유인에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한편 이 후보는 익산에 이어 전주를 찾아 청년층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4일은 군산 공설시장과 새만금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에 따르면 조례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내년부터 2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재가동을 목표로 이달 안에 민관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조선 현장에 투입될 전문 인력 양성과 세제 지원 등을 돕고 기업에서는 빠른 정상화를 위한 경영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달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 분장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용도 변경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현재 산업유통시설 용도인 새만금 산업단지 509를 지원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단 개발 계획과 산단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위원회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금란도를 개발하기 위한 군산 서천 지역 상생협의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금란도 개발을 위한 군산 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에 따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섭니다. 협의체 운영을 위해 군산시와 서천군 등 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지역상생 협의체도 갖출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란도 사업 발굴을 위해 금강하구 그랜드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공식이 오늘 익산시청 본관 뒤편 주차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1970년 현 부지에 청사가 들어선 지 52년 만에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모두 948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4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3일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건립공사는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청사 뒤편 옛 익산 보훈지청 자리와 익산 소방서 일원의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4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관공서가 아닌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전히 개방된 개방청사고 거기에 다목적 홀, 다목적 광장, 그다음에 시민 토론의장, 그다음에 그 문화광자실, 작은 도서관, 갤러리 이런 것들 지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만큼 똑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붙인 결과 306억 원의 입찰 금액을 제시한 신동아건설이 주관사로 태연종합건설, 부일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을 맡습니다. 건립비용 948억 원은 세 차례로 나눠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분 184억 원은 익산시 자체 재원인 청사 건립기금이 쓰이고 2차분 400억 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고 마지막 3차분인 264억 원은 청사 건립기금 207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57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청사 건립기금 284억 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약 100억 원을 설계 용역 등에 활용하였으며 남은 184억을 활용해서 1차분 공사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청사 공사는 현재 본관과 의회 건물은 신청사 준공 후 철거하게 되며 현 제2청사 부지에는 주차 타워가 건립됩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재 4개로 분산된 익산시 청사는 북부청사를 제외한 제2청사와 상하수도 사업단이 신청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익산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공사가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8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 8조 2,675억 원보다 2,325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정부안은 931개 사업, 8조 312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여 모두 52건 6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4건 8,170만 원과 48건 62억 3,296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행복위는 독일 맥주축제 참관 970만 원, 모퉁이 복지 안내 고보 조명 설치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경건위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6억 5,400만 원 가운데 4억 555만 원, 새만금 어린이랜드 주차장 조성 1억 9,9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오는 2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동백대교 경관 조명 사업이 내년에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동백대교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국비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 15억 원과 서천군 5억 원, 국비 20억 원 등 40억 원을 투입해 동백대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해 무산돼 왔습니다.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군산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추진 중인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85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 연면적 3만 4천 제곱미터 건물 7개 동 규모의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인력 양성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에서 다문화 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익산역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 글로벌 문화관을 조성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조성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주민은 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부지에 깔린 제강 슬래그 침출수에서 독성물질이 정부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정 폐기물 기준인 pH 12.5를 넘은 12.85가 측정됐는데요. 환경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새만금 2.3구역. 지난달 25일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이 제강 슬래그 침출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침출수의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치로 보는 7인 중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같은 침출수에 넣자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진한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환경청은 측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이날 측정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진행된 침출수 검사. 2구역과 3구역 사이 슬래그가 깔린 도로에서 강알칼리성인 12.85가 나왔습니다. 모두 7지점을 검사한 결과 도로 주변과 저수지에서 반응한 pH 농도는 9.0 이상을 보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pH가 12.5를 넘긴 액체는 부식성 폐기물인 폐알칼리로 분류해 지정 폐기물로 관리합니다.
시민단체는 전날 내린 비에도 일반 하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독성 물질이 저수지에 꾸준히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슬래그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와서 직접 수치를 체크를 했고요. 확인된 게 12.85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치가 적어도 9.0 이상이 나오면 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12.85, 12.5만 넘으면 폐기물로 지정 폐기물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새만금 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걷어내야 됩니다. 반면 환경부는 지정 폐기물로 단정하기에는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된 공정시험법이 아니었다며 원인 파악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신호 측정 방법이나 그 분석 방법이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건 공정시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 법적 기준에서 맞춰서 12.8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장에서 이제 pH가 조금 높게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파악해보고 이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도로에 깔린 제강 슬래그는 42만 톤. 민관조사에서 오염이 첫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도로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승인도 없이 반출한 시공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월명체육관에서 쌍천로를 잇는 도로개설 공사를 맡은 A업체가 야산에서 나온 토사를 군산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4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가져간 토사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49.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4%, 특성화고 41.2%, 일반고 직업반 32.1%입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46%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역 평균 기대 수명이 2020년 기준 83.3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지난 2017년 조사 때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1년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80.1세로 3년 전보다 1.1세가 늘었고 여성은 86.5세로 1년이 증가했습니다. 전북 지역 평균 기대 수명은 서울과 세종, 경북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익산 농업인대학이 전문 농업 CEO 88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농업인대학에는 치유농업과 시설채소, 온라인 마케팅 3개 학과에 100명이 입학해 88명이 수료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온 오프라인으로 전문 이론 교육과 실습, 현장 견학 등 학과별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오는 6일 수료식을 갖고 수료증과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해당 가정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월세 6,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층 가운데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는 독거 가구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친척을 서울로 이송해달라는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119 구급차를 운행한 덕진 소방서 119 안전센터 직원들이 징계를 피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암 119 안전센터장에게는 불문 경고를, 구급대원 등 3명에게는 면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소방본부는 대원들이 서장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공광고 지방자치단체 부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출품한 TV 광고 여행체험 1번지 꽃보다 방역은
다중 집합장소 방문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강조에 대한 메시지를 30초 분량에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광고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시설 아동들과 친환경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군산의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김장체험 키트가 제공돼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김치를 담그며 식생활 교육과 체험을 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도농협력을 통해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서울 은평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은평구 소재 143개 공공급식 시설에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진학 상담을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18일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실에서 대면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2 대입 정시 전형 고3 대면 진학 상담 온라인 사전 신청에 들어가 예약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여성청소년 부문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우리 동네 밤길 안전 지킴이 사업, 여성 안전귀갓길 골목길 조성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게 맞춘 안전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온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글로벌 청년 스마트 관광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등 24개국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청년 스마트 관광 교류회를 진행합니다. 교류회는 고백스타 아트센터 플리마켓과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미션 투어, 포토존 찾기 콘테스트, 백제 복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도시가스와 군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 연탄과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군산 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돌이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익산 이리동 로타리 클럽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1,4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1도에서 시작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기온은 0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